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처버가 보수대기 77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격조했습니다. 바빴어요? 많이 바빴습니다. 예, 아유, 명쾌 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예, 저는 육회 김명석입니다. 카페가 나날이 번창하고 있어요. 카페 질문들을 답변을 다 못해드리고, 제가 간단한 거는 답변을 달아드리는데, 이 복잡하고, 이 법리가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는, 우리 명쾌 이 강사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조금 기다려달라. 그러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언제 할 거냐고!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강의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네요. 강의하고 책 쓰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강의를 이제 그만 때려치우던지 해야지. 먹고 살 일이 없잖아. 그렇지,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배운 게 기집질이라고 해야 되나?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법정지상권인데, 이 법정지상권 중에서도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지분하고 얽혔을 때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서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자, 우리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 중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요즘 경매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팟캐스트 방송도 듣고 있습니다. 팟빵이란 어플을 통해서 예전 방송을 듣고 있다가 법정지상권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려 봅니다. 아마 이거는 자기가 실제로 이런 걸 가정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사례가 있었는 게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토지의 3분의 2를 A가 받고 3분의 1은 B가 받았어요. 그래서 A의 채무가 있어가지고 토지가 경매에 나왔고, 이 A의 토지를 C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C는 토지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다. 근데 중요한 사실관계를 하나 빼먹고 지나가시네. 왜? 건물은 누가 상속을 받았다. 그건 이제 우리가 가정해가지고 건물은 제3자가 받았을 경우, 그리고 뭐 아니, 건물은 B가 상속을 받았다고 여기 사실관계 쓰여져 있잖아. 왜 그걸 안 읽어? 그렇지. 그리고 건물은 B가 상속을 받았다. 그렇지. 토지의 3분의 2는 A가, 그 다음에 토지의 3분의 1은 B가, 그 다음에 오케이. 지상에 있는 건물은 B가 상속을 받았다. 이런 사안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가 토지의 3분의 2를 주면서, A한테 주면서, B한테는 토지의 3분의 1만 줬어. 대신에 건물은 B 네가 가져. 그러니까 A를 첫째 아들, B를 둘째 아들로 봤을 때, 토지 3분의 2는 첫째 아들한테 주고, 둘째 아들인 B한테는 토지를 3분의 1 주는 대신에 건물 이거 네가 가져. 그러면 쌤쌤이잖아. 뭐 이렇게 된 건가? 뭐 어쨌든 그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A 토지가 경매로 나온 거죠. 그래서 C가 이제 제3자가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여기서 질문이다 이거지. 만일 이
C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서 D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제 A 소유 건물이 A 소유 건물이 아니구나. B 소유 건물이네, 그죠? 이 질문은 A 소유 건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B 소유겠죠. B 소유 건물은 법정이 상권이 성립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서는 토지의 지분이 2명 이상이고 그 중에 한 명이 건물 소유자일 때 토지만 경매에 나오든지 건물에 나오든지 해도 나머지 한 명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여 낙찰 시 법정 이상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제 생각에 위와 같은 경우에 C가 경매에 들어올 당시 이미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법정 이상권이 성립할 것임을 알고 경매에 입찰하였기 때문에 C가 낙찰 시에 법정 이상이 성립하고 D가 경매에 참여했을 때는 이미 토지 소유와 건물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공부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그렇게 읽으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자, 토지는 A가 3분의 1을, B가 3분의 1을 상속을 받았고, 오케이. 지상에 있는 건물은 B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은 토지는 공유에 속하는데 지상에는 공유자 1인의 건물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아닌 토지 공유자, 그러니까 A가 되겠죠. 그죠? 건물 소유자가 아닌 토지 공유자의 토지 공유 지분이 경매에 의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C가 이제 A의 토지 지분권을 낙찰을 통해 가지고 취득했다.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C가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아야 되느냐,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이때 인정이 안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제 의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자가. 자, 이분의 생각은 C는 낙찰 받을 당시에 이미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 토지 지분권을 낙찰을 받았으니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C는 그거 다 예상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C에게 불이익이 없으니 법정이상권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해는 아주 좋아요. 그 이해는 좋은데 자,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낙찰받은 C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C에게 불이익이 없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요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그러면 C에게는 불이익이 없을지 모르나,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C에게는 불이익이 없을지 모르나 A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A의 지분은 법정지상권을 용인한 상태에서의 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매각 가격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죠?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면 A에게는 불이익이 생길까, 안 생길까?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 A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A의 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 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A는 어차피 자빠진 놈이고 그렇지. 결국은 A의 채권자를 보호해야 되겠네.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법정이상권이 없는 지분인데 이게 경매가 되니까 법정이상권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법정이상권 없는 지분을 압류했었던 압류채권자는 무슨 죄야? 그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아닌 토지 공유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토지 공유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토지 공유자 뒤에는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A하고 B하고 둘 다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위에 토지 공유자 중에 1인
A가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체로 이미 법정상권 성립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법정인 상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A가 허락하에 A가 허락하에 B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허락이라는 게 지상권 설정에 관한 물권적 허락은 아니란 말이지. 근데 A의 지분이 낙찰이 됐다고 해서 대세적인 권리인 지상권이 발생해 버리게 되면은 A의 채권자들은 지분 가치가 하락해 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정인 상권이 그때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의 전제 자체가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법정인 상권이 성립하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낙찰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인 상권이 생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불이익이 있으면 역시 이제 법정인 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걸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채권자도 그렇죠. 보호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네. 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법정인 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C가 낙찰을 받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로 들어갔을 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법정인 상권이 역시 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D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법정인 상권 성립하지 않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냐면은, C가 경매에 들어올 당시에 건물을 알고 있었으니까 법정인 상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이미 법정인 상권이 인정되는 토지가 공유물 분할에 따라 가지고 이미 경매가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법정인 상권 부담이 승계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이분이 이제 생각을 좀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제 자체에서 출발이 틀렸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법정인 상권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관습상 법정인 상권은 당사자의 추정 의사를 기초로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이익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법정인 상권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구한 거는, 질문자가 강구한 거는, 우리 회원이겠죠? 그렇죠. 강구한 거는 A의 채무자를 강구했다. A의 채권자. 채권자. 그렇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그래요. A의 뭐 그렇게. 채권자가 있다는 것을 강구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이 아주 명쾌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이것도 물론 우리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강제 경매의 경우에 법정 지상권과 차지권 성립 가능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자, A의 토지만 경매에 나왔으며 A의 토지 위에 B가, 이 B는 배우자로 추정된다라고 봅시다. B가 소유권 등기, 보존 등기를 마친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 지상권과 차지권 성립 가능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최초 A의 토지 위에 A의 오래된 주택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의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고, A의 주택에도 은행에서 가압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A의 토지 위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고, 그리고 A의 토지 위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 멸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후에 B가 새로운 건물을 올리고 B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A의 토지가 이제 가압류에 의한 강제 경매를 당한 거죠. 자, 이때 궁금한 사항은 B의 소유권 등기 전에 은행 가압류가 있었으므로 차지권은 대항력이 없다고 무방한지요. 부부관계일 때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당초 소유자의 건물이 멸실되었다가 제3자 명의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면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때도 배우자 명의 건물일 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 우선은 이분이 이제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지권이라는 것은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지. 그렇죠. 뜬금없이 차지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든 요 사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지 아닌지라는 게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차지권은 논외로 치고, 예.
그 차지권은 그냥 경매 때문에 차지권이 없었던 차지권이 발생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지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차지권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지권, 그러니까 토지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했든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등기를 했든지, 그랬을 때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차지권에. 여기서 이제 차지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제 법정지상권만 이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분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소유자가 같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제에서 네. 또 출발이 틀렸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 부부의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각자 관리하고 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이것을 이제 부부 별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 별산제. 부부 재산은 각자 사용 수익하고 각자 소유한다. 각자 관리한다. 이게 이제 부부 별산제입니다.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예요. 남남이다, 뭐 한마디로. 그렇지. 남남이죠. 남남이네. 저끼리는 입을 두고 잘지 몰라도 법에서 봤을 때는 남남이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다라는 것이 소유자를 같게 봐야 되는 사유는 아니다. 소유자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최초 A 토지와 A의 오래된 주택이 존재했고, 그 다음에 A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택에는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A의 주택이 멸실이 되고, 그 토지상에 B의 주택이 새로 이제 지어졌어요. 이때 B는 이제 배우자가 되는 거죠, 이제. 배우자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뭐, 그렇죠. 뭐, 저 남남이니까. 그래서 이제 B 건물이 올라가 있다. 근데 A 토지만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자, 이랬을 때 법정지상권이 이제 인정이 될 거냐라는 거죠. 법정지상권이. 원래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려면은, 그, 강제 경매라는 것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당시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처분 당시에 소유자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처분 당시의 소유자 동일성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느냐면은 가압류 설정 당시.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가압류 당시에 토지 소유자도 A고 건물 소유자도 A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동일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라는 것은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한 상태에서의 가압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압류가, 그 멸실 전 주택에도 가압류가 되어져 있었느냐라는 것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강제 경매 말고 임의 경매에서는 토지 건물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떤 법리가 적용이 되느냐면은 그 토지하고 건물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가 건물이 철거가 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되고 그다음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이때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는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담보로 잡는 게 아니고 완전한 토지를 담보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면은 건물하고 같이 잡았으니까. 그렇지. 건물하고 같이 잡았기 때문에 토지에서의 가치 하락분을 건물로부터 만회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리는 가압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가압류에도. 그러니까 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지상에 있는 지금은 멸실이 되었지만 그 건물에도 똑같이 가압류가 잡혀져 있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가압류 채권자는 완전한 토지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때 이제 법정의 상권을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가압류 채권자를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법정의 상권이 아마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토지에만 가압류를 걸어놨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때는 이제 가압류 당시를 기초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강제 경매로 인해 가지고 가압류가 이 소멸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이분이 전제를 토지의 가압류 당시에 주택에도 가압류를 했는지 불분명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주택에도 가압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정의 상권이 성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달라진다. 그렇죠. 달라지죠. 그 확인해 보면 되지. 주택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법정의 상권 성립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주택에 가압류가 안 되어 있었다 그러면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법정의 상권의 부담을 없애버리려면은 법정의 상권의 부담이 없어지면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담보 가치를 높게 집행 대상 가치가 높아지니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압류의 피보존 채권액을 변제를 해버리면 돼. 가압류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압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 건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요때를 봐요. 그럼 그때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압류가 있다면은 법정의 상권이 아마 인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저 질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A의 주택이 오래된 주택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토지에만 가압류를 설정했다고 치면 이 건물을 이제 멸실이 되고 마누라 B가 마누라든 아니면 제3자든 누가 했든 간에 어쨌든 이때는 법정의 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법정의 상권이 성립한다. 토지에만 가압류가 걸려져 있었을 때는. 그리고 다시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법정의 상권은 그냥 승계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뒤는 뭐 계속 쭉 승계되는 거니까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별 쟁점은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그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 그 시점을 어느 때로 보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있는 건물이 철거가 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최초의 가압류를 설정할 당시 혹은 최초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소유자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면은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 혹은 366조의 법정의 상권 인정을 해주니까 이때는 이제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주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쾌한 답변을 나는 알아들었는데 청취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네. 자, 이게 법정의 상권의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법정의 상권의 대원칙이 채권자를 보호할 거냐, 건물 소유자를 보호할 거냐.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음을 알고 토지에만 건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자기는 그 토지 가치의 하락을 이미 알고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 질문. 자, 이게 굉장히 이제 법정기사건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지분하고 법정기사건하고 얽히고 설켰을 때 사건 번호가 2017 타경 10737. 아, 참, 잠깐만. 이거 아까 그 케이스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까 케이스. 아까 두 번째 케이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 토지하고 A의 주택이 이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게,
이게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A 명의의 건물이 아니고 B 명의의 건물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지상에 B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A 건물이 신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새로 신축된 건물이 A 소유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A 소유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가압류가 토지에만 됐냐 아니면 토지 건물에 모두 다 됐냐 이에 따라서 취급을 조금 달리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토지에만 된 거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돼야 될 겁니다. A 토지 위에 A가 건물을 지었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는 지금 현재는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 토지 위에 기존에 옛날 건물이 있었고 이게 철거가 돼가지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근데 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야. 오케이. 종전 건물 소유자단 말이에요. 오케이. 예. 자, 근데 토지에만 가압류가 되어져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토지가 나중에 그죠? 경매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A 토지하고 그 다음 A 건물에 모두 다 가압류를 잡아놨다. 이런 경우에는 지상에 A 건물이 있을 때 이때는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이 A 건물을 위해 가지고 법정의 상권을 인정해 버리게 되면 그럼 토지 가치가 이제 하락이 돼 버리기 때문에 가압류의 이제 효력에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A 토지 위에 A 건물이 있고 이 상태에서 가압류가 걸렸다가 A 건물이 철거가 되고 지상에 B 건물이 축조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죠? 질문 내용은 그렇죠. B 건물이 축조가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 A를 위해서 A를 위해 가지고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돼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를 침해하느냐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되었을 때, 그죠?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되었을 때 그 가압류 채권자를 침해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근데 토지에만 가압류를 걸어놨다.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이미 법정의 상권의 부담을 용인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인정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토지에만 가압류를 걸어놨으면 그러면 그렇죠. 애당초 그렇죠. 법정의 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오케이.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건물에다가 공동으로 가압류를 걸어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토지 가치 하락분을 건물로부터 이렇게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때는 이제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가압류가 중간에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가압류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때는 관습상의 법정의 상권이 인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가압류가 중간에 없어지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 가압류가 말소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면은 이때는 관습상의 법정의 가압류가 말소가 됐는데 경매가 어떻게 될까? 그 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가 될까? 일반 채권자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A하고 B의 A 토지 위에 B 건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강제 경매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같지 않으니까 법정의 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좀 명확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아까 배우자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어요. 배우자라고 하면은 무엇일 가능성이 높냐면은 자,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지 건축 허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지. 그죠? 그러면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뭐 이런 사정들이 있어야 그래야지 배우자 명의의 건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 토지 소유자인 배우자 A가 사용 승낙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용 승낙을 하면 이제 그게 무상 사용 배차 내지는 뭐 임대차 뭐 이렇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채권적인 의미밖에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건물이 이게 명의 신탁일 가능성도 있어요. 명의 신탁이라고 한다면은 소유자가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배우자라고 한다면 부부 별산제로 보지만은 건축 자금이 A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이제 명의 신탁이 될 가능성이 나중에 소송이 이제 건물 법정지상권자 건물 소유자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게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으니까 법정지상이 성립한다라고 건물 소유자가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케이스는 멸실전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이제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법정상권이 이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법정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이제 법정상권을 다투려면 이때는 이제 법정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투는 게 이제 거의 어려워질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걸 낙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압류 채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봐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느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법정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사건 번호가 2017 타경 10737 물건 번호 3번. 예, 의성군 경북 의성군 사곡면 작승리 576-2번지 이게 8월 28일 어제죠. 어제 이게 낙찰이 됐어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데 자,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 소유자가 A, B, C, D, E 5명이에요. 네. 지분권자들. 근데 건물 소유자도 A, B, C, D, E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B의 지분이 강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X라는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오케이. 그리고 C의 지분이 토지에 있는 C의 지분이 공매를 통해 가지고 Y라는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Y가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른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한 거예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될 거냐? 요게 이제 쟁점이에요.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가 A, B, C, D, E가 토지 소유자, 건물이 A, B, C, D, E가 건물 소유자. 합쳐가지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같은 사람. 토지 소유자 A, 건물 소유자 A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 지분 중에 일부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토지 지분 중에 일부가. 자, 그러면은 이때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토지 지분 중 일부가 넘어갔을 때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될까 인정되지 않을까? 인정이 되겠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토지 지분권 중에 일부가 넘어갔다고 해서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안 될 리가 없겠죠. 인정이 돼요. 그럼 어차피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토지가 임의 경매로 나왔다고 해서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갑자기 없어질 리도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토지 지분권자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이제 전체 경매를 하겠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낙찰받은
제3의 인물, 뭐 F라고 합시다. 이 F는 법정지상권을 부담을 지고 이제 그러죠. 토지를 낙찰받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우리 수학에서 치환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치환. 치환해가지고 A, B, C, D, E를 Q로 치환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법정지상권이 이미 Q 똑같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원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똑같았기 때문에 5명이 나눠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답변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게 낙찰이 됐는데 이분이 낙찰을 받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입찰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응은 일단 낙찰을 받게 되면 지료 청구 소송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게 맞춰 가지고 이제 법정지상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일단은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입찰하시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나중에 이쪽에 이제 전원주택을 하나 지어볼까, 그렇게 우리 카페 회원이 그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3건 중에서 아마 이분인 것 같아요. 전화를 주셨던 분이. 3건 중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어. 왜 빨리 안 하냐고 질문 올려주셨던 분. 아마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베트남전 축구가 있는데, 축구 봐야지. 축구를 하는데, 난 베트남이 이겨버렸으면 좋겠어. 우리 축구 너무 못하더라. 아니, 우리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저중으로 인해가지고, 베트남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리고 손흥민은 군대 가잖아. 손흥민은 군대 가고, 그래도 내심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하고 지분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좀 더 나아가서 법정지상권 편이 우리가 5편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잠깐 다루기는 했지만 법정지상권하고 지분하고 얽혔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잠시 간단하게 시간을 내서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최대한 다음 시간부터는 제대로 할 거죠. 한 달씩 기다리고 이렇게 안 할 거잖아. 시간을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내주세요. 예. 자, 이것으로서 이런 7번째 방송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육회명쾌 경매 들어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